플레이스테이션2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발매되는 게임들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라면 발매되는 타이틀 숫자의 증가였습니다. 발매 첫 해였던 2000년에는 9개월간 123개의 타이틀이 등장했지만 2003년에는 1년간 4배가 넘는 563개나 발매되었을 정도였죠. 각 게임의 판매 현황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소수의 대작 타이틀이 절반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던 플레이스테이션2 발매 초기와는 달리 10만 장 이상, 100만 장 이하의 판매량을 가지는 B에서 더블A급 게임들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이런 타이틀의 판매 비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2003년에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2의 대표작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흉악한 페인 양성 SRPG라는 테마를 앞세우며 등장한 니오니치 소프트웨어의 대표작 마계전기 디스가이아입니다. 여러가지 숨겨진 요소와 시대를 역행하는 고퀄리티의 2D 픽셀 그래픽을 앞세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리즈의 첫 작품이기도 하죠. 파이어 엠블렘과 택틱스 오거 이후 SRPG라는 장르는 스토리와 전략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는데 이 게임은 자유로운 육성과 그 육성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하는 것을 테마로 잡았습니다. 정통 SRPG 매니아에게는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임이지만 아이템 수집이나 레벨업을 통한 육성은 이 게임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에 발매되는 시리즈의 초석이 되어주었습니다. 2001년에 제작되었던 존 오브 디 엔더스의 속편인 아누비스 존 오브 디 엔더스입니다. 전작에서 선보였던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단한 조작으로 멋진 액션을 체험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었죠. 이 게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은 동시대에서도 손꼽히는 수준급의 그래픽과 음악, 그리고 연출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할수록 제로 시프트 같은 다양한 서브 웨폰들을 사용하면서 적들을 상대하는 액션성 또한 굉장히 뛰어나고요. 전작을 플레이해본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스토리도 대폭 개선이 가해진 듯 게임으로서의 완성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볼륨이 작다는 문제는 그대로였고 제작비에 비해 판매량은 오히려 떨어졌기에 아는 사람만 아는 숨은 명작 정도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틀라스를 대표하는 간판작인 진 여신전생의 세 번째 작품 진 여신전생 3 녹턴입니다. 사실 여신전생이라는 시리즈가 인기작이 된 것은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발매된 페르소나가 50만 장이라는 대박을 터뜨리며 히트한 이후부터였죠.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살린 비주얼의 강화와 프레스턴 시스템, 매력적인 캐릭터로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악마화가 카네코 카즈마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디자인된 주인공과 함께 성장하는 매력적인 동료 악마와 신선한 배틀 시스템도 인기의 요소였죠. 다만 꽤나 높은 난이도에 더해 툭하면 게임 오버를 맞이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대중적인 인기 게임으로 올라서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트라이에이스를 대표하는 간판작인 스타오션의 세 번째 작품 Till the End of Time입니다. 전작인 스타오션2에서 약 400년이 지난 세계관을 다루는 속편이지만 타이틀에 3편이라는 넘버링이 없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죠. 전투 필드가 3D로 변경되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액션성과 전투 템포가 개선되어 전투 시스템 면에서 꽤나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게임 클리어 이외의 추가 요소나 멋진 BGM 등은 스타오션을 대표하는 장점들이 퇴색되지 않았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죠. 다만 트라이에이스 게임 아니랄까봐 수많은 버그가 산재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예 진행 불가가 되는 것도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고 게임의 밸런스가 그리 좋지 않은 데다 스토리적으로도 호불호가 갈리는 등 이 작품을 시작으로 스타오션 시리즈는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2 초기에 초대형 히트를 기록했던 파이널 판타지 10의 뒷이야기를 다룬 파이널 판타지 10-2입니다. 과거작에 잡체인지를 연상시키는 드레스피어 시스템이나 기존의 ATB 시스템에서 한층 진화된 전투는 꽤나 호평을 받았죠. 선형 방식의 일자형 진행을 채택했던 전작들과 달리 세미 오픈월드 형태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퀘스트를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은 요소였습니다. 이 게임 역시 상업적으로 대단히 히트하긴 했으나 전작인 파이널 판타지 10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다는 점 때문에 클래식 팬과 10의 팬들이 둘 다 돌아서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 작품을 기점으로 파이널 판타지는 꽤나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이 되기 시작합니다. 빛과 소리의 RPG 아크 더 레드 프랜차이즈를 말아먹었다고 평가받는 문제작 아크 더 레드 정령의 황혼입니다.
사실 게임 자체의 완성도를 보자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었고 그럭저럭 B급 게임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는 되는 게임이었죠. 전투 시스템은 전작들에 비해 상당히 좋아졌고 마조펜 시나리오의 완성도 역시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치고는 그래픽 수준이 조잡했으며 이 게임이 아크드레드라는 인기작의 속편이었던 탓에 평가는 그 완성도에 비해서 훨씬 혹독했죠. 그리고 그 결과 아크드레드 제네레이션이라는 희대의 쓰레기 게임을 세상에 탄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의 황금기에 등장하여 차세대의 슈퍼로봇 대전이 무엇인지를 강렬하게 각인시켰던 제2차 슈퍼로봇 대전 알파입니다. 이 게임이 보여준 비주얼과 연출의 강화는 당시 플레이스테이션 2의 한계를 보여줬던 것까지 일컬어졌던 수준이었고 5개 광고판에서 이 게임의 광고가 흐르자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느라 길거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탓에 이후의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는 5개 광고를 금지당했다는 일화로도 유명하죠. 보다 자유로워진 육성 요소와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등장, 시스템적인 진화는 그대로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도전적이었던 소대 시스템이나 위아래로 눌린 듯한 납작한 유닛 그래픽은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역대 최고의 대전 격투 게임으로 꼽기도 하는 남코의 역작 소울 칼리버 2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판은 아케이드로 선보였던 두 번째 버전인 버전 D를 기반으로 몇 가지 밸런스 조정이 가해졌으며 경쾌한 8웨이런의 조작성이 좋은 게 특징이죠. 남코 게임이 항상 그랬듯 그래픽이나 사운드도 최고 수준이며 철권에 등장하는 헤이아치 미시마가 게스트 캐릭터로 등장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울 칼리버 1과 함께 시리즈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인데 특이하게도 아케이드판보다 플레이스테이션 2 이식판이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죠. 웨폰 마스터 모드의 완성도가 살짝 아쉽다는 평가 때문에 역대 최고의 소울 칼리버는 드림캐스트판 1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메탈 기어 솔리드의 영향을 받은 유비소프트의 잠입 액션 게임 톰 클랜시의 스플린터 셀입니다. 톰 클랜시의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그의 군사적 조언을 받아 보증을 지킨 게임이며 메탈 기어 솔리드와 철저하게 반대 노선을 탔다는 것도 특징이죠. 이 게임은 철저하게 리얼함을 추구한 잠입 액션이며 그에 맞게 잠긴 문을 따거나 카메라나 라이트를 파괴해서 사각을 만드는 플레이가 주가됩니다. 그래픽, 특히 광원 사용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다양한 매체에서 그래픽 및 스토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의외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특정 포인트에서 자동 세이브가 되는 게임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안겨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의 주류 게임들이 3D로 전환되던 것과는 달리 더 정밀한 도트 그래픽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액션 게임 메탈 슬러그 3입니다. SNK의 도산 이후 플레이모어의 명의로 발매된 게임으로 질 좋은 사운드와 루트 분기 시스템, 잘 조절된 게임 밸런스로 호평을 받았죠. 원래 메탈 슬러그 시리즈가 초심자가 범접하기에는 꽤나 어려운 난이도로 유명했지만 3는 그런 기존작들을 넘어서는 난이도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장기 시리즈들이 의뢰 그렇듯 평가가 꽤나 갈리는 편이지만 역대 시리즈 중에서도 최고의 명작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작품이며 경우에 따라 안전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소울드 로카의 악랄한 난이도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원작 기반의 레이싱 게임 이니셜 D 스페셜 스테이지입니다. 아케이드로 기동되던 이니셜 D 아케이드 스테이지를 플레이스테이션 2판으로 이식한 게임으로 원작 재현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화제가 되었죠. 다만 스토리 모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것 때문에 원작 재현을 제대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이 게임의 특성상 대전을 즐길 수 있어야 했는데 네트워크 대전 모드를 탑재하지 않아서 팬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듣기도 했죠. 게임 자체의 완성도는 높았지만 싱글 플레이 전용 게임이라는 점 때문에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었던 사일런트 힐 1편의 정식 후속작이자 분위기까지 그대로 계승한 사일런트 힐 3입니다. 1편의 기괴함과 호러 게임으로서의 공포감 조성에 보다 충실해진 연출이 특징이며 이 게임의 그래픽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했죠.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절묘한 BGM과 그래픽의 조화는 호러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만
잦은 빈도로 등장하는 짜증나는 트랩은 꽤나 성가신 편이라 사람에 따라서는 짜증을 유발하는 면도 있었죠. 그리고 전작의 팬들에게 꽤나 호불호가 갈릴 만한 전개 때문에 전작만큼의 인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2000년에 발매된 기동전사 건담의 정식 후속작이자 TV판 애니메이션의 후반부를 다룬 전설의 명작 해오의 우주입니다. 이 게임이 지금도 회자되는 명작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엄청난 수준의 원작 재현도와 우주전이라는 특성을 잘 살린 게임성이었죠. 과거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었던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아의 조작을 기반으로 멀티로곤 시스템과 긴급 롤 회피를 채용한 것도 특징입니다. 등장하는 파일럿은 총 34명에 기체도 74기나 되는 초호화 편성이며 게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드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했죠. 한국 정식 발매 버전에서는 네트워크 대전 모드가 불가능했던 대신 네트워크 접속으로 몇몇 스페셜 기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니어 시리즈로 유명한 요코오 타로를 게임 디렉터의 길로 이끌었던 첫 작품 드래곤 드라군입니다. 비참한 설정과 처절한 스토리로 정평이 나 있는 니어 시리즈의 기본 세계관이 시작된 게임이기도 하며 발매 당시에는 괴작으로 평가받기도 했죠. 게임 내에 등장하는 적들의 디자인도 광기에 차 있으며 진짜 이걸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궁금할 정도의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기본적인 액션도 박력이 없고 조작성은 개판이며 카메라 워크도 최악이라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임성으로도 유명하고요. 그야말로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완성도가 낮은 게임을 억지로 클리어했더니 엔딩도 최악이더라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게임이었습니다. 크래시 밴디쿠트의 제작 계약이 끝나고 너티독이 제작하게 된 잭 앤 덱스터의 두 번째 작품 잭2입니다. 전작에 비해서 좀 더 전투에 비중을 두어 다양한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러 매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기본적인 게임 방식은 전작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졌기에 사람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스토리 또한 다소 밝고 명랑했던 전작에 비해 상당히 어두워졌으며 캐릭터의 성격도 많이 달라져서 전작에 비해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고 말았죠. 너티독이 제작하는 게임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둡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서양권, 특히 북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익스트림 스포츠 게임인 토니호크의 언더그라운드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시절부터 명작으로 칭송받았던 토니호크 시리즈의 5번째 작품으로 그 인기에 힘입어 당대의 모든 콘솔로 발매된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 게임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히 소개하자면 스케이트보드로 즐기는 그란투리스모라고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가실지도 모르겠네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요소에 더해 플레이어가 스케이트보드에서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IGN이 선정한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으며 가장 성공한 토니호크 시리즈이기도 했습니다. 공포 요소가 극대화된 3D 액션 호러 어드벤처 게임으로 너무 무서워서 광고가 방송 중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도 유명한 사이렌입니다. 일본색이 굉장히 강한 게임으로 다른 호러 게임들이 등장하는 적 크리처를 격파하면서 진행하는 액션 게임으로 설계되는 것에 비해 이 게임에서는 주인공들이 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건 숨바꼭질을 게임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근처에 있는 적이나 동행자의 시야와 청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환시 시스템은 이 게임만의 특징이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장르의 그 어떤 게임보다 어려운 게임으로 유명해서 사람에 따라서 결코 재밌게 즐길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된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 중에서도 최고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인기작이자 시리즈의 전성기를 열었던 니드 포 스피드 언더그라운드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판만 369만 장을 팔았고 다른 콘솔과 PC판을 포함하면 무려 1500만 장을 판매했을 정도로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를 궤도에 올려놓은 작품이었죠. 게임 내 BGM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며 시리즈 최초로 모션 블러가 적용되어 다른 레이싱 게임과는 색다른 감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가 많은 것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서킷 레이스 외에도 드래그 레이스나 드리프트 같은 특이한 모드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차량인 현대 투스카니가 등장한 것으로도 꽤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드림캐스트로 발매된 소닉 어드벤처 2의 후속작 소닉 히어로즈입니다. 세가의 게임기가 아닌 플랫폼으로 나온 첫 번째 소닉 시리즈이며
3명의 캐릭터를 한꺼번에 조작하는 팀 액션이란 요소가 이 게임의 특징이죠. 멋진 배경음악을 들으며 강렬한 스피드감을 맛볼 수 있는 소닉 시리즈를 플레이스테이션2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평가가 좀 많이 갈렸던 게임이기도 한데, 세가에서 의도한 게임의 진행 방식은 스피드 포메이션으로 달려나가다가 다음에 나타날 장애물에 맞춰서 캐릭터를 바꾸면서 이것들을 돌파하는 걸 의도했었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코스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게임에 상당히 익숙해져야 하는데,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꽤나 답답한 구성이 된다는 점 덕에 플레이어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캐릭터 게임으로서의 완성도는 상당히 괜찮았기에 상업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밀리터리 테스트가 짙은 근미래 SF 시뮬레이션 프론트 미션 포스입니다. 프론트 미션 1과 세컨드의 중간에 위치한 시간대를 다루고 있으며, 링크 시스템이라는 협동 공격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난전이 특징인 게임이죠. 두 명의 주인공이 같은 시간대를 서로 다른 시점에서 진행한다는 스토리라인과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의 전략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스퀘어 에닉스의 프리렌더링 무비 역시 게임의 퀄리티를 전반적으로 올려주는 요소였죠. 다양하고도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지만 그만큼 전체적인 시스템이 복잡해져서 초심자가 손대기에는 난해했고, 그에 따라 프론트 미션이라는 게임이 더 마이너한 시리즈를 전락하게 되면서 계속 판매량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테크모의 호러 어드벤처 게임 제로 붉은 나비입니다. 뛰어난 그래픽과 인상적인 사운드,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의 엔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았던 게임이죠. 사형기라는 사진기를 무기로 사용해 적으로 등장하는 원령들을 봉인한다는 전투 방식은 이번 작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스토리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흐름이 전작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게임성 면에서는 발전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제로 시리즈 중에서 가장 평가가 좋은 게임이지만 시리즈가 워낙 마이너해서 소수의 매니아들만 즐겼던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소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좀 했는데 2003년을 마무리할 똥게임으로 적절할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된 슈퍼로봇 대전 스크램블 커맨더입니다. 리얼 사이즈 로봇에 실시간 전략이라는 장르를 들고 나왔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처참한 완성도로 경악하게 만든 게임이죠. SD가 아닌 리얼 사이즈의 로봇이 나와서 허우적거리면서 맵을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자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런 게임을 사는데 소중한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주제에 시스템도 불친절한 데다 난이도는 꽤 어렵고 AI는 멍청해서 이런 걸 돈 받고 팔려고 내놓은 반프레스토의 배짱에 혀를 내두르게 되죠. 발매가가 7,800엔인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중고가가 1,000엔 이하가 되고, 심지어 대부분의 매장에서 받아주지도 않은 걸로도 유명합니다. 이 단계 20만 장이나 팔려나갔으니 당시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시리즈가 얼마나 주목받았고, 또한 이 시리즈의 황금기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3년을 대표하는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들을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들보다 상업적으로 더 성공한 타이틀도 많았지만, 이런 게임들의 대부분이 매년 등장하는 시리즈작들이다 보니 좀 더 다양한 게임 타이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외한 게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진 게임들은 나중에 별도의 시리즈를 다루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그럼 저는 2004년을 대표하는 게임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